안녕하세요. 오늘은 메타버스라는 신세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들, ESG 비즈니스 리뷰 기사 있잖아요.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 좀 깊게 얘기 나눠보려고요. 그 기사 저도 봤는데 좀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죠? 맞아요.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메타버스인데 실상은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어떻게 성희롱이나 그루밍 같은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지 또 실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같이 한번 좀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기사 보면 CCDH라는 비영리 단체 조사가 나오는데 정말 심각해요. 메타버스 안에서 평균 7분마다 학대 행위가 일어난대요. 7분이요? 와. 네, 11시간 반 동안 무려 100건의 정책 위반 사례가 나왔는데 성적인 모욕, 협박은 기본이고 심지어 아동 유인 시도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불쾌한 말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기사에서도 그 햅틱 기술 같은 거 언급하잖아요. 네, 그 촉각 전달하는 기술이요?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가상세계 경험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니까 영국에서는 그 16세 미만 소녀가 가상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아, 정말 끔찍하네요. 근데 경찰 조사 결과가 더 충격적인 게 피해자가 실제 성폭력 피해자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심리적 외상을 겪었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가상폭력이 더 이상 그냥 가상이 아닌 거네요, 정말. 그렇죠. 현실의 고통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플랫폼 기업들, 예를 들어 메타 같은 곳의 대응인데요. 그 부분도 기사에 나왔었죠. 2021년에 메타버스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을 때 메타 쪽 반응이 뭐랄까 불행한 일이다 이러면서도 약간 피해자가 안전 기능을 제대로 안 썼다 이런 뉘앙스였잖아요. 아, 책임을 좀 돌리는 듯한. 네. 그리고 아까 말한 CCDH 조사에서 나온 100건 중에 신고 가능한 게 51건이었는데 그마저도 메타가 조치한 건 하나도 없었다는 거.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기사하고 또 NSPCC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핵심 같아요. 아, NSPCC 보고서였어도요? 네, 많은 소셜미디어 또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여성이나 소녀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다는 비판인 거죠. 설계 단계부터요? 네, 예를 들어서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친구 수 늘리기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유도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낯선 성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서 위험에 더 노출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냥 사용자가 조심 안 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구조적인 설계 결함에 가깝다는 거죠. 실제로 NSPCC에서 가상으로 10대 소녀 계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성인 남성들의 부적절한 접근이 엄청나게 빈번했다는 거고요. 기사에도 인용된 통계지만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온라인 아동 유인 사건의 거의 절반, 47%가 메타 플랫폼에서 발생했다는 거. 아, 47%나요? 와. 이게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낯선 사람과의 접촉, 그리고 온라인 그루밍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도 한 거죠. 결국 플랫폼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구조적인 설계 문제는 여전하다는 거네요. 안전 기능을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해서는 실질적인 보호가 어렵다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강조하듯이 그 NSPCC 같은 단체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기술 기업들한테 설계 단계부터, 그러니까 세이프티 바이 디자인을 제대로 하라는 거죠. 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설계해라. 그렇죠. 영국 정부의 여성 소녀 폭력 근절 전략에도 이런 플랫폼 설계 문제를 꼭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기사에서도 몇 가지 제안들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자기들 기능을 악용할 소지가 없는지 이걸 미리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성별에 따른 영향 분석까지 포함해서요. 아, 악용 가능성 연구요? 네. 그리고 스크린샷을 활용해서 신고하는 기능을 도입한다거나 사용자끼리 처음 연결될 때 바로 막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제한을 두는 쿨링오프 기간 같은 걸 설정하는 거. 아, 그것도 좋은 방법 같네요.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영상통화 기능을 좀 더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핵심은 결국 사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설계 변경, 그리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기사는 이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이 점점 커지면서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위험도 그만큼 더 현실적이고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걸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술이 이제 현실하고 가상의 경계를 점점 더 허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혹시 특정 집단의 고통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질문들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플랫폼 기업이나 규제 당국의 책임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로서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함께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